전체적인 방송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 할 게 많습니다. 이따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실행해야 될 계획들 다 말씀드릴 거고요. 여건이 되면은 제가 업비트에서 오늘 일부러 좀 매도하려고 합니다. 자, 12월 8일입니다. 저녁 8시 비트코인 현재 1억 3,700만원, 달러로는 92,000달러에 육박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 주말 동안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하락 이후에 오르려고 하다 빠지고 오르려고 하다 빠지고 다시 지금 또 오르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지난번 이렇게 우리가 하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죠? 약 8만 달러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선언들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을 때 뭔가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 한 2주 정도만 두고 보자, 진짜 시즌 종료가 될지 아니면은 또 뭐 랠리가 이어질지. 저는 늘 12월 1월까지 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패닉에 흔들리지는 말고 일단 2주 동안은 좀 두고 보자 라고 해서 현재 2주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요,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2주 전에 좀 밑꼬리를 좀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주 양봉 나와주고 다시 한번 또 양봉이 나와주면서 주봉 60일선을 좀 돌파해줬으면은 좋았어, 계속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구나 라는 거를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었겠는데요.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전 그 주봉이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도지 모양이죠. 십자 모양인데,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주봉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빨간색으로 시작은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달러로는 그래도 주봉 양봉 두 개가 좀 나와주고 지금 올라가는 상태라서 원하고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바랬던 시나리오는 주봉 두 개가 마무리되기 전에 요 정도 선까지는 올라오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래야 그래도 강세가 좀 이어지고 향후 상승장 추세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겠다, 그렇게 좀 확신을 주게 하려면 2주 이내에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을 탈환하고 새로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아무리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들 지금 주변 여건을 보면은 뭐가 있죠? 뭐가 없어요. 진짜 없어. 코인 시장만 뭐 따로 봐서 뭐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했던 강한 반등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식이 있길래 코인은 왜 이렇게 깜깜무소식이고 미장은 그래도 또 정고점을 향해 가요? 오늘 아침 보니까 미장 차트 한번 볼까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S&P 500도 거의 정고점까지도 올라오고 나스닥도 거의 V자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정고점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근데 억울한 게 진짜 코인은 올라오는 모습이 왜 안 나와주냐 이거야. 이게 지금 코인러들의 가장 큰 불만이죠. 불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지금 다 잘 올라가는데 왜 이 지경이야?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즌 종료 공포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왜?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시즌 종료가 언제 됐습니까? 뭐 10월에 된 적도 있고 11월에 된 적도 있고 12월에서 뭐 1월까지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보면은 몇 월이야? 12월이야. 만약 이게 시즌 종료 사이클이 맞다면 이미 전초전이 끝난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 좋아질 게 없다라는 거지,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매수세가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혹시나 이게 12월 말 1월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불안감이 훨씬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사리 들어오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뭐 때문에 더하냐? 그래, 그나마 비트코인은 물리건 자식은 뭐 사이클 종료건 어쨌든 끝까지 들고 가면 살아남는다. 그래, 그거 인정하겠다 이거야. 근데 대부분 알트는 뭐야,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종료야 벌써. 근데 왜 시즌 종료가 되면은 알트가 뭐 이렇게 빠져서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오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지만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고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조심해서 이미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왜? 미장 잘 나가지, 국장 잘 나가지. 누가 지금 코인 이렇게 빠지고 비트코인 빠졌고 알트코인 이렇게 빠졌는데 코인이 위기니까 코인이 기회지! 라고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지금까지 우리가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이 이 시장에 참여해서 우리는 큰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라는 걸 짐작조차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실행 자체를 더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이 기회라고 한들 누가 이거 과감하게 들어오겠냐 이거야. 지금 이 상황에 시즌 종료 맨날 댓글로 시즌 종료 외쳐대고 주변에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알트 개피 박살 나가지고 다 끝났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소문을 다 내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기회로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뻔하죠. 답은 딱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 아무도 안 사니까 어떻게 돼? 파는 놈만 이제 나가 떨어지는 사람만 이제 어떻게 팔지. 찔끔찔끔 이미 팔 사람 다 팔았다고 해도 버티다가 또 안 되겠어. 돈 쓸 때 있어 또 팔고 또 빠지고 진짜 시즌 끝난 것 같은데 또 팔고 또 빠지고 지금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매크로 분석하고 뉴스 보고 이러고 백날 해봤자 안 사는데 새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갈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올라갈 거야? 돈 많은 놈이 사줘야 돼요. 기관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블랙락에서 대량으로 사든가 스트레티지가 또 확 사든가 비트마인이 또 이들을 또 연락에 사든가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라고 무한 매수가 돼? 지금 상황에서 여론도 있고 이제 돈도 딸려 이제 유동성도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돈 들어올 구색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금리. 예전에도 많이 금리 인하 희망을 가졌었는데 인하해두고도 더 빠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인하한다라고 이미 다 가정하고 올랐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있는데 물론 미국 시장도 지금 인하가 거의 확실시돼서 장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이는 아직까지 금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빠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기대를 하는 거지. 희망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예요? 한국 시간으로 한 12월 11일쯤 되겠나요? FOMC 회의 발표가 있죠. 그래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제가 대략 확인한 최신 퍼센티지로는 한 87% 가까이 25bp를 인하한다고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된다고 해서 확 오를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그걸 트리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정도의 명분 확 V자 반등이 나올 정도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누군가가 매수를 확 해서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명분만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확 새집기면서 명분을 갖다 붙여야 사람들이 그래서 오르는구나 라고 납득이 갈 텐데 글쎄요. 그래서 일단 금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라고 했잖아요. 87%니까 파월에 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향후 방향이 또 갈린다고 봅니다. 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좀 뜨뜨미지그리하게 좀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0.25%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고 향후에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파월의 이 주둥이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 내년에 더 많은 폭으로 더 자주 하겠는데 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하락 이후로 2주 연속 살짝 반등은 줬지만 시원한 게 없었다. 시원한 맛이 1도 없어. 그냥 보면 하락한 이후에 보통 몇 주 만에 올라갔었나를 보면은 가장 최근 사례들을 보면 V자 반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때도 몇 개월이야 이거. 몇 달 동안 그냥 한 6개월을 그냥 질질질질 가다가 올라갔고요. 이때도 보면은 대략 한 달 이상 질질 끌다 올라갔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한 달 정도 간다 해도 12월 말은 돼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2월 말은 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즌 종료를 선언한 사람들 대부분의 개미들은 아니야 이래 되다가 다시 12월 말 되면 이렇게 될 거고 1월 되면 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될 거야. 왜? 시즌 종료 때는 그랬으니까 라고 주장하겠죠. 보면 어디에요? 만약에 시즌 종료가 맞다라면 여기까지 더 빠질 겁니다. 앞에 패턴들 역시 이랬으니까요. 뭐 여기까지는 또 쭉 빠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뭐 한 30% 더 빠져야 되나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30% 더 빠져야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할 것이면 야 시즌 종료가 확실하니까 이제 뭐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요 또 알트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비트코인 30% 빠지면 알트 어떻게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어가서 알트도 또 뭐야 반토막 흔히 말하는 반토막이 또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무튼 다우지수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보면요 매크로 이슈 일정 이런 거 보면은 중요한 거는 당장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그죠? 미국 금리 결정, FOMC의 발표,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2주 동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뭐가 아쉽니 이제 와서 뭐 아유 그게 후회되니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해봤자 뭐 의미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투자에서 그런 거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돼?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냉정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돈을 지키고 남아있는 돈을 수익을 낼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하면서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뭐 문제로다 뭐 아니면 도저히 일하다가 결국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시즌 종료일 가능성 그때 이야기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12월 말에서 1월까지 간다는 거 2번 그리고 완전히 이제 사이클이 바뀌었어. 패턴 자체가 바뀌었어. 탈이야 이제 탈 패턴. 3이 돼요. 그럼 자 1번일 때도 살아남고 시즌 종료할 때도 우리가 살아남고 내년 2월까지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완전 탈 패턴이 됐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다 우리는 살아남기도 하면서 수익도 보면서 죽지 않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느냐 시즌 종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2번이나 3번인 줄 알고 들고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진짜 시즌 종료로 끝났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가 있어? 다음 4년 주기 사이클까지 관광기 지날 때까지 존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손해보고 팔거나 존버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하자면 하겠어요? 안 해. 못해. 2년 3년을 더 기다려라고 미쳤냐 주덕이 개삐 막 이러면서 또 난리 치겠죠. 시즌 종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시즌 종료일 때 살아남으려고는 방법 그리고 1월까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그 방법 그리고 완전히 탈 패턴 되고 내년에 갑자기 시즌 종료 안 되고 확 살아서 오르면 어떻게 돼? 시즌 종료인 줄 알고 이미 다 팔았더니 탈 패턴이라서 완전 올랐네? 또 틀렸네? 이런 이삐 이러면서 또 요걸 한 사발 내뱉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돼서 안 돼.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 리스크는 줄이고 뭔가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수익도 나고 대부분 근데 수익 쪽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맞출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 다음 리스크 줄이고 어쨌든 수익을 조금 줄긴 하겠지만 낼 수 있는 그 방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미리.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오늘부로 딱 4주 남았네 12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기준으로 매도를 할 건데 매도를 시간을 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아무튼 저희는 포트 기준으로는 일단 비트코인 현재 14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번거 다 날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보게 여러분들 앞에서 파는 거 보여드리고 자 날립시다. 체결된 것 같습니다.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단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실행하는 모습까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음 기회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알트 뭐 한번 이 사단이 났다고 여러분들 평생
평생 다른 거 투자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요즘 그 드라마 서울 자가의 김 부장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니까 아름답게 표현했지. 근데 이 뭐예요? 김 부장 이거 뭐 흔히 논란은 많잖아요. 뭐 상위 1%인데 불쌍하게 나왔니 어쨌니 했는데 결국은 이거 재테크 지식, 투자 지식 1도 없어가지고 퇴직금 다 꼬라박고 그거 다 날려먹잖아. 그죠? 그럼 김 부장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김 부장 이야기. 딱 지금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직장생활 한 사람들은 진짜 1% 맞죠. 대기업 취업 자체가 하기 힘든데 대기업 부장이면 잘 나가는 상황 맞지. 근데 뭐야 일단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김 부장 그 진짜 개나 소나도 안 속을 것 같은 그 찌라시 보고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뭐야 쫄딱 망하잖아. 다 날려 처먹잖아. 이거는 꼭 부동산만이 문제가 아니야. 보면 퇴직금 받아서 뭐 전업 투자 준비하고 뭐 재테크 한답시고 퇴직금으로 뭐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뭐해? 코인도 당연히 있겠지. 어떻게 돼요 그거? 부장 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회사에서 맨날 회사만 바라보고 회사를 위해서 달리고 야근하고 이러다가 퇴직해서 갑자기 뭐 투자한 다음에 투자가 돼? 안 돼. 그 뭐야 그 김 부장 그 밑에 한 명 중에 그 있었잖아요. 부동산 뭐 고수 있다며. 걔처럼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이든 뭐 우리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는 회사하고 별개로 자산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김 부장이 만약 부동산 상가 안 받고 주식을 했다 칩시다. 퇴직금으로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그냥 보면 언제 투자했겠어 주식을. 남들 그거 다 좋다 할 때 그 오피스텔 투자했었는데 또 코인이고 뭐 주식이건 간에 상승장 제일 끝자락에서 그때 더 오른다 하고 이렇게 사지. 아무튼 그 요즘 하도 이슈라길래 저도 한번 봤습니다. 업비트에 일단 놔둬야죠. 알트 물타기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 지수가 어느 순간 막 폭락을 한다. 그때 미국 계좌 개설을 여러분들에게 또 권하겠죠. 그래서 자, 업비트에 있는 거 이쪽으로 일단 좀 미리 옮겨 놓읍시다. 조금씩 옮겨 놓으세요. 언제부터 사기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최저점일 때 지금 이제 옮겨서 언제 사네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좀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큰 방향성을 봐야지. 요때 못 샀다고 왜 요때 사냐고 난리치면은 답 없습니다. 이런 거 뭐 어떻게까 이런까지 다 일일이 다 최저점 맞출 거야. 고점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뭐 이렇게까지 가긴 했는데 왜 여기서 못 팔았냐고 지랄 쌍지랄 해대면 이거 뭐 내가 신이야 이런 거 뭐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알 수 없어. 이 전고점 다시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돼.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거지 투자하면서. 그러면 고수하고 그러면 진정한 고수도 그런 건 몰라. 고점 저점 그냥 일반 하수도 그런 건 몰라.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뭔데 도대체. 그 경험에서 나오는 대응이고요, 살아남는 전략이고요,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고, 저점 때 매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전략이 짜는 거예요. 살아남는 전략, 총체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이걸 뭘로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근데 뭐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못 팔았네, 고수 아니네, 여기서 팔하고 하수네, 이때 왜 못 팔았네 이러면은 그 착각을 해. 대부분 일반인들은요. 주식 고수들은 뭐 엄청나게 뭐 이럴 때 다 팔고 이럴 때 다 살고 이럴 줄 이거 없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예전에 한 가닥씩 날렸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이 바닥은요 오래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 한번 실패했다고 뭐 죽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돼? 오래도록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 오래도록 살아야지. 그럼 그 오래도록 뭐 해야 돼? 살아남으면서 수익 내야지. 자산 늘려야지. 당장 한번 뭐 이거 뭐 마이너스 났다고 투자 끝내고 죽고 이러면 안 돼요. 알트 불장 어떻게 보냐고요? 진짜 이것도 일단 알트는 패턴이 과거랑 달라졌어요. 그죠? 이거 인정하시죠? 왜? 불장 없이 끝났잖아요. 만약에 시즌 종료라고 치면 그럼 불장 없이 끝났다는 건 뭐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야. 시작도 안 하고 끝났으면 뭐야? 갑자기 또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리고 진짜 끝났다면 또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야. 그죠? 그럼 결국은 시간이 더 필요하단 거예요. 알트는 얘를 올릴 만한 여건 같은 게 갖춰져야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오래 살아남아야 되고 장기 플랜이고 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뜯어 고쳐먹지 않는 이상 제가 이거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 작년부터 주구장창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뭐 당장 그냥 1년만 안 돼도 쌩 난리치고 큰소리치고 욕하고 뭐 다 떠나고 그러는데 돼요 이게? 1년 만에 다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되냐고.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말로는 뭐 다음부터 주동님 처음부터 따라할 거예요. 택도 없어요. 1년도 안 해보고 그냥 뭐 끝내는 사람 천지라니까. 당장 마이너스 좀 난다고. 보면 여러분 뭐 코인 시장만 딱 놓고 보면은 막 시즌 종료라고 막 선동하고 외치는 사람 이런 유튜버들 저는 신임하지 않긴 해요 지금 당장. 오히려 뉴스나 매크로나 유동성 가지고 그래도 뭐 끝까지 힘내자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좋게 보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시즌 종료를 외치는 유튜버든 아니면 뉴스 매크로를 보고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건 저는 둘 다 가능성 다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이 돼요? 되긴 하겠지. 각자가 주장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주장하잖아. 되니까 저걔네들이 그래 판단했을 거 아니야. 근데 가능성을 보면은 시즌 종료가 맞을 가능성. 그래 시즌 종료 맞으면 이렇게 쭉 빠지고 끝났어. 그러면은 뭐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건데? 다 처물리는 거지. 근데 이거 뭐 나중에 맞았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었어. 맞았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도 이렇게 빠진 거 이거 다 버틸 수 있냐는 거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 맞아. 그게 맞아. 앞으로 4년 뒤 비트 결국 지금보다 또 오르겠지. 알트 뭐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 있겠지. 4년 버티면 이거 할 수 있으면 하란 말이야. 난 그거 존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어려워요 이거. 나도 이 짬밥 지금 3사이클 돌고 있지만 나도 어렵다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면 하시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 뭐 유튜브 할 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방송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냥 투자자다. 내가 뭐 종교 뭐 비트코인 신봉자도 아니고 비트 맥시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수익 보면은 이 사이클 내에 팔 거고 다음 사이클에 또 더 많이 모아갈 수 있으면 번 돈으로 더 많이 모으고 또 수익 보면 또 팔 거고 사고 파는 투자자라 했잖아. 사고 파는. 그래서 저는 사고 파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뭐 시즌 종료를 주장하던 동 탈사이클을 주장하던 동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결국은 그냥 파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 멤버십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없죠. 일도 달라진 거 없잖아요. 하잖아요 나는. 일관성 있잖아. 제가 주장한 거 뭐 원행일치 안 된 거 있어요? 한다라는 거 했잖아요. 다 하고 있고 보여드리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든 시기가 올수록 좀 강하고 꿋꿋한 마음도 좀 필요합니다. 애초에 처음 마음 그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면 안 돼. 이런 상황에 따라요 대응하는 거는 맞아. 유연해지는 거 투자는요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완전 그 투자 소신이나 관점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내처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코인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했잖아. 맨 처음엔 투자자 입장에서 코인 투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물려 시즌 종료야. 그러면 4년 또 강제 존버래. 갑자기 비트 맥시가 돼. 그래서 미래를 막 알트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막 미래에 관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물리고 나니까 주식도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잠깐 뭐 수익 좀 한 10% 20% 벌라고 떡 사. 갑자기 물렸어. 그럼 찬양론자가 바뀌어. 단타쟁이가 장투자로 바뀌어. 그 애초에 본인 투자 소신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강제로 바뀌어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지. 미국 금리 인하하고 일본 금리 인상하면 비트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금리도 오르고 내리고 딱 예상해도 다 달라지는 건데 중립 발언하면은 뭐 말 그대로 시장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요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뭐 엔캐리 이거 뭐가 관계 있어? 엔캐리 트레이드. 그럼 이게 되면은 잘못하면 청산이 일어나면은 뭐가 돼? 경제가 또 무너진다. 각국이 청산되면은 경제가 다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당장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 막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보면 이 엔캐리 공포가 올 때마다
시장을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엔켈이 이 청산 관련 악재는 대부분 단기성이었습니다. 대부분 단기성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악재나 어떤 이슈들도요, 계산이 가능한 게 있고 계산이 거의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거 지금 그때 당시에 뭐 CDS 뭐 어떤 무슨 파생 증권들 이런 것들이 규모가 예상을 못했는데 이거 완전 조졌다. 이런 상태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완전 무너졌잖아요. 근데 엔켈이는 이게 얼마만큼 자금이 청산돼서 다시 일본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각국의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고 이게 지금 계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청산될 것만큼이 심각한지 청산이 안 될 것 같은지 뭐 그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야,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국제정세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제일 우선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부채, 그죠? 미국 부채, 또 중국하고 관련된 전쟁이나 지정학적 문제, 그죠? 이게 일단 이 두 개 제일 크잖아. 그죠? 지금 미국이 어딜 제일 견제해요? 중국을 제일 견제하잖아. 자, 근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과거에 미국 채권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 중국.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근데 미국 부채는 어떻게 돼? 계속 증가를 하는데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어떻게 사주지 않아. 그럼 지금 어떻게 팔고 있단 말이지. 왜? 중국도 미국한테 몰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로? 누구 자꾸 지정학적으로 우리 압박하고 관세 가지고 압박하고 그러면 우리도 누구 채권 팔 거고, 그래서 지금 히토류도 제한할 거고 우리도 이걸로 대응하겠어 라고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요런 거 요까지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쉽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안 사주니까 과거에 어디가 제일 많이 사줬냐 하면 또 일본이거든. 일본이 뭐야? 가장 큰 미국이 우방국이란 말이야. 제일 많이 사줬고, 그죠?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는데 중국 팔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부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어디다? 일본밖에 없는 거야. 일단 더 많이 사줄 수 있는 우방국은 자금력이 되고, 한국 뭐 뜨뜻미지근하게 중국에도 붙고 미국에도 붙고, 니는 양쪽에 다 지금 양다리 걸쳐가지고 애매해. 한국은, 그죠? 그만큼 일본만큼 자본 규모도 안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찾은 게 뭐야?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테더가 지금 USDT 이 테더가 웬만한 국가보다 지금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잖아요. 7일에 테더가 미국 부채를 갖고 있는 다른 웬만한 국가보다 지금 7위의 국가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다. 핵심.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일본도 미국의 이런 방향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초우방국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은 요거를 지금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요. 뉴스들 이렇게 대략 훑어보면은 그런 게 좀 티가 나요. 그럼 일본이 전 세계 각국에 좀 뿌려진 돈이 확 많잖아. 많으니까 얘들이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시 어떻게 돼? 일본 쪽으로 다시 올 확률이 높죠. 그럼 돈을 다시 걷어들이면은 주로 어디에 있는 돈들이 많이 빨려 들어가냐 하면은 약간 중국 우방국들이 좀 많아. 그런 돈들이 또 일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생기고, 그리고 일본이 돈을 다 어떻게 보면 좀 돌아오게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더 찍어낸단 말이야. 얘네들 유동성 푼다고도 이야기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돈 많이 찍어낸단 말이야. 그걸 다 뭐 한다? 또 얘네들도 이거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스테이블로.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도 또 봤어요. 일본도. 그러면은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또는 이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안 생긴다라고 칩시다. 일본까지는 뭐 이거 아니라고 쳐도 일본으로 많이 들어온 이 자금이 일본 내에서 그냥 머물러만 있을까요? 아니야. 가장 우방국이 어디야?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자금이 또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은 일본이 미국의 부채를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더 사줄 수 있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우방이지만 경제적으로도 확실한 우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또 도움 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엮여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 결국 어떻게 중국은 이제 똥줄 타는 거지, 이제 결국.
뭐 다 막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것도 참 히토류 주변 그 해변에서 히토류를 자생하는 그런 기사도 뭐 제가 얼핏 본 것 같거든요. 그 미국이 지금 뭐만 하면은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수출 제한 먹히잖아. 이게 또 뭐하고 연관이 있어 이게. 반도체. 결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중국도 그렇고. 그럼 이거 자체적으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만들고 있는 과정이란 거죠. 중국한테 그동안 부채를 중국이 그동안 부채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줬잖아. 채권을 사서. 근데 얘네들이 계속 팔면은 미국이 히토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아이씨 그래도 저기 견제는 해야 되지만 그거 있잖아. 당장 자를 수 없는 당장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지. 근데 일본을 통해서 이게 다 해결이 돼버린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채권, 부채 채권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린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내려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요쯤 하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시간 다 됐네, 그죠? 아유. 자, 아무튼 오늘도 4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